포항의 650억 원짜리 하나로마트에서 마지막 계산대가 멈췄습니다. 문을 닫기 전부터 위층은 하나씩 비어갔고 끝까지 불이 켜진 곳은 단 한 층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쿠팡과 새벽 배송이 이 거대한 건물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장이 무너지는 동안 본사가 정한 상품과 물량은 계속 내려왔고 팔리지 않은 재고는 매장에 쌓였습니다. 26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았던 회사의 장부는 불과 몇 년 만에 수백억 원대 적자로 뒤집혔습니다. 대체 이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650억 원짜리 건물에 불을 끈 진짜 원인은 정말 쿠팡이었을까요? 쿠팡은 분명 손님을 빼앗아갔습니다. 새벽이면 채소와 고기가 현관 앞까지 도착했고 동네에는 식자재 마트와 온라인몰이 늘어났어요. 이마트와 홈플러스도 손님이 빠진 점포를 줄였으니 하나로마트 역시 시대의 변화에 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쿠팡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모순이 남아있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드는 동안 매장 안에서는 장사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로마트에는 다른 대형마트가 쉽게 대신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로마트에서 산 것은 가장 싼 물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농협이니까 품질은 믿을 수 있고 이곳에서 쓴 돈이 농민에게도 조금은 돌아갈 거라는 마음으로 장을 봤어요. 명절이 가까워지면 부모님께 보낼 과일을 고르며 가격표보다 상자에 찍힌 농협 마크부터 확인했어요. 그 믿음이 하나로마트가 가진 가장 강한 상품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믿음은 한동안 돈이 됐습니다. 포항 양덕정도 처음부터 실패한 매장은 아니었습니다. 개점 초기에는 흑자를 냈고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줄어도 비어있는 층의 관리비와 전기료, 시설 유지비까지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매출은 한 층으로 줄어드는데 건물은 여전히 6층짜리였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 큰 건물은 성장의 상징입니다. 장사가 꺾인 뒤에는 매달 돈을 먹는 고정비가 됩니다. 포항점은 최근 수년 동안 해마다 25억에서 30억 원의 적자를 내고 위층부터 판매 공간을 비웠습니다. 손님이 줄어서 층을 닫았고 층을 닫으니 매장을 찾을 이유는 더 줄었어요. 매장을 한 층씩 줄이는 상황은 여러 해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층보다 더 큰 문제는 매장 안에 있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드는 동안 장사를 결정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본격화된 것은 2021년 11월이었습니다. 농협경제지주는 유통계열사 4곳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상품을 한꺼번에 사면 비용을 줄이고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통합 뒤 현장이 쥐고 있던 구매권은 위로 올라갔고 판매 책임은 그대로 아래에 남았습니다. 그 전까지 현장 구매팀은 직접 산지를 돌았습니다. 어느 지역 사과가 올해 더 좋은지, 이번 주 배추는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지, 명절 전까지 어느 농가가 물량을 맞출 수 있는지를 몸으로 확인했습니다. 지역 손님들이 찾는 품종이 달라지면 바로 구성을 바꾸고 가격이 오르면 산지와 다시 협상했습니다.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것만큼 그 지역에서 팔릴 만큼만 들여오는 것도 그들의 일이었어요. 통합 뒤에는 본사가 상품과 물량, 공급 가격을 정했습니다. 매장은 내려온 물건을 정해진 조건에 맞춰 팔아야 했습니다. 손님이 다른 품종을 찾아도 바로 바꾸기 어려웠고 가격이 높아 상품을 내려놓아도 현장에서 곧바로 손댈 수 없었어요. 팔지 못한 책임은 매장에 남았지만 팔리게 만들 권한은 이미 매장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로마트의 핵심 경쟁력이 신선식품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옷이나 가전은 며칠 더 둔다고 곧바로 버릴 물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과와 배추는 하루가 지날수록 값이 떨어져요. 팔리지 않으면 할인하고 그래도 남으면 폐기해야 해요. 공급 조직의 잔고에는 납품 실적이 남았지만 그 물건이 끝내 팔리지 않았을 때의 재고 부담은 판매 현장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뒤집혔습니다. 농협유통은 1995년 이후 26년 동안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합 다음 해인 2022년 183억 원의 순손실을 냈고 2023년에는 손실이 287억 원으로 더 커졌습니다. 26년 동안 이어진 흑자 기록은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뒤가 아니라 내부의 장사 방식을 바꾼 직후 끝났습니다. 같은 시기 책임의 무게는 현장으로 더 크게 쏠렸습니다. 상품과 물량을 정하는 권한은 위로 올라갔지만 팔리지 않은 재고와 인건비, 임차료와 전기료는 판매 현장의 장부에 남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모순을 숫자가 아니라 손님의 얼굴로 먼저 만났습니다. 손님은 왜 가격이 올랐느냐고 물었고 찾던 품종이 없자 상품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본사는 왜 매출이 오르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이에 선 정장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진열 위치와 행사 문구, 직원들의 근무표 정도였습니다. 상품이 안 팔리면 입구 쪽으로 옮기고 할인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가격과 물량을 바꿀 수 없다면 마지막에 손댈 수 있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무 시간을 줄이고 계산 인원을 줄이고 오래 일한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을 권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3년 동안 급여가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는 임금 피크제가 제시됐었습니다. 월급은 줄어도 주택대출 이자와 생활비까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직원들은 지금 나가는 편이 나은지, 줄어든 월급으로 몇 년을 더 견디는 편이 나은지 가족과 다시 계산해야 했습니다. 장부에서 시작된 손실이 결국 한 가정의 생활비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줄어든 것은 인건비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사라진 것은 단순한 인원수가 아니라 매장이 오랫동안 쌓아온 장사의 감각이었습니다. 매장에는 사과 상자만 들어봐도 상태를 짐작하고 비가 많이 온 해에는 어느 산지 물건을 조심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한우를 얼마나 들여와야 남기지 않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느 농가에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익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사원번호 하나만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품종별 판매 감각과 농가와의 연락망, 수십 년 동안 쌓인 거래 신뢰가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로마트는 원래 농산물을 잘 아는 사람이 물건을 골라주고 설명해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숙련 직원이 줄고 계약직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장은 상품을 설명하는 곳에서 바코드를 찍는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쿠팡보다 비싸도 하나로마트를 찾던 이유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폐점 뒤인 2026년 공개된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는 현장에 강한 비용 절감을 요구하던 시기에도 조직 위쪽의 자금 관리에는 허점이 남아있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신설법인에 빌려준 145억 원은 연체 상태에 들어갔고 사업비와 포상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감사 결과가 포항점 폐점의 직접 원인은 아니었지만 현장과 조직 위쪽에 적용된 비용 관리의 무게가 얼마나 달랐는지는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현장에서 사람을 줄이는 동안 회사는 매장 밖에서 새로운 출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농협이 가장 자신 있던 물류가 그곳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됐습니다. 농협에는 전국 산지와 수많은 매장이 있었습니다. 농산물을 확보하는 능력만 보면 누구보다 유리해 보였습니다. 농협몰을 키웠고 축산물 전문 온라인몰 라이블리까지 따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농협이 잘하던 물류와 온라인 고객이 원하는 물류는 전혀 달랐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큰 트럭에 수백 박스를 싣고 한 매장에 한꺼번에 내려놓는 방식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고객이 주문한 건 사과 한 봉지, 두부 한 모, 대파 한 단이었어요. 큰 상자를 다시 뜯고 낱개를 골라 담고 주문마다 따로 포장해 각기 다른 집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산지에서 물건을 많이 가져오는 능력과 한 사람의 주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보내는 능력은 같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배송은 더 복잡해졌고 비용도 늘었습니다. 새벽 배송을 기대한 상품이 늦게 도착하거나 과일 하나가 눌려 있으면 다음 주문은 곧바로 다른 앱으로 넘어갔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직원이 다시 설명할 기회라도 있었지만 온라인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마지막 거래가 되기 쉬워요. 가격에서도 밀렸습니다. 농협은 유통 단계를 줄여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같은 한우를 민간 온라인몰보다 비싸게 파는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배너와 광고 문구, 포장 디자인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마지막에 보는 건 결국 결제 버튼 옆에 찍힌 가격이었어요. 온라인에서 받아든 숫자는 더 나빴습니다. 농협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672억 원의 누적 순손실을 냈습니다. 하루 평균 약 6천만 원씩 사라진 셈입니다. 라이블리도 같은 기간 135억 원의 손실을 냈고 결국 2026년 일반 소비자 대상 소매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만든 두 번째 온라인몰이 또 하나의 적자 장부가 된 겁니다. 건물과 조직, 사람과 온라인에서 반복된 실패에는 같은 선택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직이 손님에게 맞춰 바뀐 것이 아니라 손님이 이미 만들어진 방식에 맞춰주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결국 무너진 것은 가격표가 아니라 하나로마트에 갈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지역 농산물을 믿고 사고 상품을 잘 아는 직원에게 묻고 여기서 쓴 돈이 농민에게도 돌아갈 거라는 기대 때문에 하나로마트를 찾았어요. 그러나 지역에 맞는 상품도 설명해줄 사람도 가격의 경쟁력도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 끝에 2025년 11월 30일 포항점은 13년 만에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건물은 6층이었지만 장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 층씩 끝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포항 하나로마트에 불을 끈 것은 정말 쿠팡이었을까요? 쿠팡은 손님이 떠나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권한을 빼앗고 사람부터 줄이고 준비되지 않은 방식으로 온라인에 뛰어든 내부의 선택이 한 층씩 불을 껐습니다. 하나로마트를 다시 살리려면 점포를 늘리는 것보다 지역을 아는 사람에게 결정권을 돌려주고 농협에서만 살 수 있는 이유부터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동네 하나로마트는 아직 예전처럼 북적이나요? 아니면 계산대와 매대의 불이 하나씩 꺼지고 있나요? 여러분이 직접 본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포항의 650억 원짜리 하나로마트에서 마지막 계산대가 멈췄습니다. 문을 닫기 전부터 위층은 하나씩 비어갔고 끝까지 불이 켜진 곳은 단 한 층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쿠팡과 새벽 배송이 이 거대한 건물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장이 무너지는 동안 본사가 정한 상품과 물량은 계속 내려왔고 팔리지 않은 재고는 매장에 쌓였습니다. 26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았던 회사의 장부는 불과 몇 년 만에 수백억 원대 적자로 뒤집혔습니다. 대체 이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650억 원짜리 건물에 불을 끈 진짜 원인은 정말 쿠팡이었을까요? 쿠팡은 분명 손님을 빼앗아갔습니다. 새벽이면 채소와 고기가 현관 앞까지 도착했고 동네에는 식자재 마트와 온라인몰이 늘어났어요. 이마트와 홈플러스도 손님이 빠진 점포를 줄였으니 하나로마트 역시 시대의 변화에 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쿠팡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모순이 남아있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드는 동안 매장 안에서는 장사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로마트에는 다른 대형마트가 쉽게 대신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로마트에서 산 것은 가장 싼 물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농협이니까 품질은 믿을 수 있고 이곳에서 쓴 돈이 농민에게도 조금은 돌아갈 거라는 마음으로 장을 봤어요. 명절이 가까워지면 부모님께 보낼 과일을 고르며 가격표보다 상자에 찍힌 농협 마크부터 확인했어요. 그 믿음이 하나로마트가 가진 가장 강한 상품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믿음은 한동안 돈이 됐습니다. 포항 양덕정도 처음부터 실패한 매장은 아니었습니다. 개점 초기에는 흑자를 냈고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줄어도 비어있는 층의 관리비와 전기료, 시설 유지비까지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매출은 한 층으로 줄어드는데 건물은 여전히 6층짜리였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 큰 건물은 성장의 상징입니다. 장사가 꺾인 뒤에는 매달 돈을 먹는 고정비가 됩니다. 포항점은 최근 수년 동안 해마다 25억에서 30억 원의 적자를 내고 위층부터 판매 공간을 비웠습니다. 손님이 줄어서 층을 닫았고 층을 닫으니 매장을 찾을 이유는 더 줄었어요. 매장을 한 층씩 줄이는 상황은 여러 해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층보다 더 큰 문제는 매장 안에 있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드는 동안 장사를 결정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본격화된 것은 2021년 11월이었습니다. 농협 경제지주는 유통계열사 4곳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상품을 한꺼번에 사면 비용을 줄이고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통합 뒤 현장이 쥐고 있던 구매권은 위로 올라갔고 판매 책임은 그대로 아래에 남았습니다. 그 전까지 현장 구매팀은 직접 산지를 돌았습니다. 어느 지역 사과가 올해 더 좋은지, 이번 주 배추는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지, 명절 전까지 어느 농가가 물량을 맞출 수 있는지를 몸으로 확인했습니다. 지역 손님들이 찾는 품종이 달라지면 바로 구성을 바꾸고 가격이 오르면 산지와 다시 협상했습니다.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것만큼 그 지역에서 팔릴 만큼만 들여오는 것도 그들의 일이었어요. 통합지에는 본사가 상품과 물량, 공급 가격을 정했습니다. 매장은 내려온 물건을 정해진 조건에 맞춰 팔아야 했습니다. 손님이 다른 품종을 찾아도 바로 바꾸기 어려웠고 가격이 높아 상품을 내려놓아도 현장에서 곧바로 손댈 수 없었어요. 팔지 못한 책임은 매장에 남았지만 팔리게 만들 권한은 이미 매장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로마트의 핵심 경쟁력이 신선식품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옷이나 가전은 며칠 더 둔다고 곧바로 버릴 물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과와 배추는 하루가 지날수록 값이 떨어져요. 팔리지 않으면 할인하고 그래도 남으면 폐기해야 해요. 공급 조직의 잔고에는 납품 실적이 남았지만 그 물건이 끝내 팔리지 않았을 때의 재고 부담은 판매 현장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뒤집혔습니다.
농협유통은 1995년 이후 26년 동안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합 다음 해인 2022년 183억 원의 순손실을 냈고 2023년에는 손실이 287억 원으로 더 커졌습니다. 26년 동안 이어진 흑자 기록은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뒤가 아니라 내부의 장사 방식을 바꾼 직후 끝났습니다. 같은 시기 책임의 무게는 현장으로 더 크게 쏠렸습니다. 상품과 물량을 정하는 권한은 위로 올라갔지만 팔리지 않은 재고와 인건비, 임차료와 전기료는 판매 현장의 장부에 남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모순을 숫자가 아니라 손님의 얼굴로 먼저 만났습니다. 손님은 왜 가격이 올랐느냐고 물었고 찾던 품종이 없자 상품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본사는 왜 매출이 오르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이에 선 정장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진열 위치와 행사 문구, 직원들의 근무표 정도였습니다. 상품이 안 팔리면 입구 쪽으로 옮기고 할인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가격과 물량을 바꿀 수 없다면 마지막에 손댈 수 있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무 시간을 줄이고 계산 인원을 줄이고 오래 일한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을 권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3년 동안 급여가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는 임금 피크제가 제시됐었습니다. 월급은 줄어도 주택대출 이자와 생활비까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직원들은 지금 나가는 편이 나은지, 줄어든 월급으로 몇 년을 더 견디는 편이 나은지 가족과 다시 계산해야 했습니다. 장부에서 시작된 손실이 결국 한 가정의 생활비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줄어든 것은 인건비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사라진 것은 단순한 인원수가 아니라 매장이 오랫동안 쌓아온 장사의 감각이었습니다. 매장에는 사과 상자만 들어봐도 상태를 짐작하고 비가 많이 온 해에는 어느 산지 물건을 조심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한우를 얼마나 들여와야 남기지 않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느 농가에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익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사원번호 하나만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품종별 판매 감각과 농가와의 연락망, 수십 년 동안 쌓인 거래 신뢰가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로마트는 원래 농산물을 잘 아는 사람이 물건을 골라주고 설명해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숙련 직원이 줄고 계약직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장은 상품을 설명하는 곳에서 바코드를 찍는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쿠팡보다 비싸도 하나로마트를 찾던 이유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폐정 뒤인 2026년 공개된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는 현장에 강한 비용 절감을 요구하던 시기에도 조직 위쪽의 자금 관리에는 허점이 남아있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신설법인에 빌려준 145억 원은 연체 상태에 들어갔고 사업비와 포상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감사 결과가 포항점 폐점의 직접 원인은 아니었지만 현장과 조직 위쪽에 적용된 비용 관리의 무게가 얼마나 달랐는지는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현장에서 사람을 줄이는 동안 회사는 매장 밖에서 새로운 출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농협이 가장 자신 있던 물류가 그곳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됐습니다. 농협에는 전국 산지와 수많은 매장이 있었습니다. 농산물을 확보하는 능력만 보면 누구보다 유리해 보였습니다. 농협몰을 키웠고 축산물 전문 온라인몰 라이블리까지 따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농협이 잘하던 물류와 온라인 고객이 원하는 물류는 전혀 달랐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큰 트럭에 수백 박스를 싣고 한 매장에 한꺼번에 내려놓는 방식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고객이 주문한 건 사과 한 봉지, 두부 한 모, 대파 한 단이었어요. 큰 상자를 다시 뜯고 낱개를 골라 담고 주문마다 따로 포장해 각기 다른 집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산지에서 물건을 많이 가져오는 능력과 한 사람의 주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보내는 능력은 같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배송은 더 복잡해졌고 비용도 늘었습니다. 새벽 배송을 기대한 상품이 늦게 도착하거나 과일 하나가 눌려 있으면 다음 주문은 곧바로 다른 앱으로 넘어갔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직원이 다시 설명할 기회라도 있었지만 온라인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마지막 거래가 되기 쉬워요. 가격에서도 밀렸습니다. 농협은 유통 단계를 줄여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같은 한우를 민간 온라인몰보다 비싸게 파는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배너와 광고 문구, 포장 디자인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마지막에 보는 건 결국 결제 버튼 옆에 찍힌 가격이었어요. 온라인에서 받아든 숫자는 더 나빴습니다. 농협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672억 원의 누적 순손실을 냈습니다. 하루 평균 약 6천만 원씩 사라진 셈입니다. 라이블리도 같은 기간 135억 원의 손실을 냈고
결국 2026년 일반 소비자 대상 소매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만든 두 번째 온라인몰이 또 하나의 적자 장구가 된 겁니다. 건물과 조직, 사람과 온라인에서 반복된 실패에는 같은 선택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직이 손님에게 맞춰 바뀐 것이 아니라 손님이 이미 만들어진 방식에 맞춰주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결국 무너진 것은 가격표가 아니라 하나로마트에 갈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지역 농산물을 믿고 사고 상품을 잘 아는 직원에게 묻고 여기서 쓴 돈이 농민에게도 돌아갈 거라는 기대 때문에 하나로마트를 찾았어요. 그러나 지역에 맞는 상품도 설명해줄 사람도 가격의 경쟁력도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 끝에 2025년 11월 30일 포항점은 13년 만에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건물은 6층이었지만 장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 층씩 끝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포항 하나로마트에 불을 끈 것은 정말 쿠팡이었을까요? 쿠팡은 손님이 떠나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권한을 빼앗고 사람부터 줄이고 준비되지 않은 방식으로 온라인에 뛰어든 내부의 선택이 한 층씩 불을 껐습니다. 하나로마트를 다시 살리려면 점포를 늘리는 것보다 지역을 아는 사람에게 결정권을 돌려주고 농협에서만 살 수 있는 이유부터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동네 하나로마트는 아직 예전처럼 북적이나요? 아니면 계산대와 매대의 불이 하나씩 꺼지고 있나요? 여러분이 직접 본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셨다면 포항의 650억 원짜리 하나로마트에서 마지막 계산대가 멈췄습니다. 문을 닫기 전부터 위층은 하나씩 비어갔고 끝까지 불이 켜진 곳은 단 한 층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쿠팡과 새벽 배송이 이 거대한 건물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장이 무너지는 동안 본사가 정한 상품과 물량은 계속 내려왔고 팔리지 않은 재고는 매장에 쌓였습니다. 26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았던 회사의 장부는 불과 몇 년 만에 수백억 원대 적자로 뒤집혔습니다. 대체 이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650억 원짜리 건물에 불을 끈 진짜 원인은 정말 쿠팡이었을까요? 쿠팡은 분명 손님을 빼앗아갔습니다. 새벽이면 채소와 고기가 현관 앞까지 도착했고 동네에는 식자재 마트와 온라인몰이 늘어났어요. 이마트와 홈플러스도 손님이 빠진 점포를 줄였으니 하나로마트 역시 시대의 변화에 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쿠팡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모순이 남아있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드는 동안 매장 안에서는 장사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로마트에는 다른 대형마트가 쉽게 대신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로마트에서 산 것은 가장 싼 물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농협이니까 품질은 믿을 수 있고 이곳에서 쓴 돈이 농민에게도 조금은 돌아갈 거라는 마음으로 장을 봤어요. 명절이 가까워지면 부모님께 보낼 과일을 고르며 가격표보다 상자에 찍힌 농협 마크부터 확인했어요. 그 믿음이 하나로마트가 가진 가장 강한 상품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믿음은 한동안 돈이 됐습니다. 포항 양덕정도 처음부터 실패한 매장은 아니었습니다. 개점 초기에는 흑자를 냈고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줄어도 비어있는 층의 관리비와 전기료, 시설 유지비까지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매출은 한 층으로 줄어드는데 건물은 여전히 6층짜리였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 큰 건물은 성장의 상징입니다. 장사가 꺾인 뒤에는 매달 돈을 먹는 고정비가 됩니다. 포항점은 최근 수년 동안 해마다 25억에서 30억 원의 적자를 냈고 위층부터 판매 공간을 비웠습니다. 손님이 줄어서 층을 닫았고 층을 닫으니 매장을 찾을 이유는 더 줄었어요. 매장을 한 층씩 줄이는 상황은 여러 해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층보다 더 큰 문제는 매장 안에 있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드는 동안 장사를 결정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본격화된 것은 2021년 11월이었습니다. 농협 병제지주는 유통계열사 4곳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상품을 한꺼번에 사면 비용을 줄이고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통합 뒤 현장이 쥐고 있던 구매권은 위로 올라갔고 판매 책임은 그대로 아래에 남았습니다. 그 전까지 현장 구매팀은 직접 산지를 돌았습니다. 어느 지역 사과가 올해 더 좋은지, 이번 주 배추는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지, 명절 전까지 어느 농가가 물량을 맞출 수 있는지를 몸으로 확인했습니다. 지역 손님들이 찾는 품종이 달라지면 바로 구성을 바꾸고 가격이 오르면 산지와 다시 협상했습니다.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것만큼 그 지역에서 팔릴 만큼만 들여오는 것도 그들의 일이었어요. 통합 뒤에는 본사가 상품과 물량, 공급 가격을 정했습니다.
매장은 내려온 물건을 정해진 조건에 맞춰 팔아야 했습니다. 손님이 다른 품종을 찾아도 바로 바꾸기 어려웠고 가격이 높아 상품을 내려놓아도 현장에서 곧바로 손댈 수 없었어요. 팔지 못한 책임은 매장에 남았지만 팔리게 만들 권한은 이미 매장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로마트의 핵심 경쟁력이 신선식품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옷이나 가전은 며칠 더 둔다고 곧바로 버릴 물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과와 배추는 하루가 지날수록 값이 떨어져요. 팔리지 않으면 할인하고 그래도 남으면 폐기해야 해요. 공급 조직의 잔고에는 납품 실적이 남았지만 그 물건이 끝내 팔리지 않았을 때의 재고 부담은 판매 현장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뒤집혔습니다. 농협유통은 1995년 이후 26년 동안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합 다음 해인 2022년 183억 원의 순손실을 냈고 2023년에는 손실이 287억 원으로 더 커졌습니다. 26년 동안 이어진 흑자 기록은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뒤가 아니라 내부의 장사 방식을 바꾼 직후 끝났습니다. 같은 시기 책임의 무게는 현장으로 더 크게 쏠렸습니다. 상품과 물량을 정하는 권한은 위로 올라갔지만 팔리지 않은 재고와 인건비, 임차료와 전기료는 판매 현장의 장부에 남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모순을 숫자가 아니라 손님의 얼굴로 먼저 만났습니다. 손님은 왜 가격이 올랐느냐고 물었고 찾던 품종이 없자 상품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본사는 왜 매출이 오르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이에 선 점장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진열 위치와 행사 문구, 직원들의 근무표 정도였습니다. 상품이 안 팔리면 입구 쪽으로 옮기고 할인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가격과 물량을 바꿀 수 없다면 마지막에 손댈 수 있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무 시간을 줄이고 계산 인원을 줄이고 오래 일한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을 권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3년 동안 급여가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는 임금 피크제가 제시됐었습니다. 월급은 줄어도 주택대출 이자와 생활비까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직원들은 지금 나가는 편이 나은지, 줄어든 월급으로 몇 년을 더 견디는 편이 나은지 가족과 다시 계산해야 했습니다. 장부에서 시작된 손실이 결국 한 가정의 생활비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줄어든 것은 인건비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사라진 것은 단순한 인원수가 아니라 매장이 오랫동안 쌓아온 장사의 감각이었습니다. 매장에는 사과 상자만 들어봐도 상태를 짐작하고 비가 많이 온 해에는 어느 산지 물건을 조심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한우를 얼마나 들여와야 남기지 않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느 농가에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익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사원번호 하나만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품종별 판매 감각과 농가와의 연락망, 수십 년 동안 쌓인 거래 신뢰가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로마트는 원래 농산물을 잘 아는 사람이 물건을 골라주고 설명해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숙련 직원이 줄고 계약직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장은 상품을 설명하는 곳에서 바코드를 찍는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쿠팡보다 비싸도 하나로마트를 찾던 이유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폐정 뒤인 2026년 공개된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는 현장에 강한 비용 절감을 요구하던 시기에도 조직 위쪽의 자금 관리에는 허점이 남아있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신설법인에 빌려준 145억 원은 연체 상태에 들어갔고 사업비와 포상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감사 결과가 포항점 폐점의 직접 원인은 아니었지만 현장과 조직 위쪽에 적용된 비용 관리의 무게가 얼마나 달랐는지는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현장에서 사람을 줄이는 동안 회사는 매장 밖에서 새로운 출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농협이 가장 자신 있던 물류가 그곳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됐습니다. 농협에는 전국 산지와 수많은 매장이 있었습니다. 농산물을 확보하는 능력만 보면 누구보다 유리해 보였습니다. 농협몰을 키웠고 축산물 전문 온라인몰 라이블리까지 따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농협이 잘하던 물류와 온라인 고객이 원하는 물류는 전혀 달랐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큰 트럭에 수백 박스를 싣고 한 매장에 한꺼번에 내려놓는 방식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고객이 주문한 건 사과 한 봉지, 두부 한 모, 대파 한 단이었어요. 큰 상자를 다시 뜯고 낱개를 골라 담고 주문마다 따로 포장해 각기 다른 집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산지에서 물건을 많이 가져오는 능력과 한 사람의 주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보내는 능력은 같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배송은 더 복잡해졌고 비용도 늘었습니다. 새벽 배송을 기대한 상품이 늦게 도착하거나 과일 하나가 눌려 있으면
다음 주문은 곧바로 다른 앱으로 넘어갔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직원이 다시 설명할 기회라도 있었지만 온라인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마지막 거래가 되기 쉬워요. 가격에서도 밀렸습니다. 농협은 유통 단계를 줄여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같은 한우를 민간 온라인몰보다 비싸게 파는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배너와 광고 문구, 포장 디자인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마지막에 보는 건 결국 결제 버튼 옆에 찍힌 가격이었어요. 온라인에서 받아든 숫자는 더 나빴습니다. 농협물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672억 원의 누적 순손실을 냈습니다. 하루 평균 약 6천만 원씩 사라진 셈입니다. 라이블리도 같은 기간 135억 원의 손실을 냈고 결국 2026년 일반 소비자 대상 소매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만든 두 번째 온라인몰이 또 하나의 적자 장부가 된 겁니다. 건물과 조직, 사람과 온라인에서 반복된 실패에는 같은 선택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직이 손님에게 맞춰 바뀐 것이 아니라 손님이 이미 만들어진 방식에 맞춰주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결국 무너진 것은 가격표가 아니라 하나로마트에 갈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지역 농산물을 믿고 사고 상품을 잘 아는 직원에게 묻고 여기서 쓴 돈이 농민에게도 돌아갈 거라는 기대 때문에 하나로마트를 찾았어요. 그러나 지역에 맞는 상품도 설명해줄 사람도 가격의 경쟁력도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 끝에 2025년 11월 30일 포항점은 13년 만에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건물은 6층이었지만 장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 층씩 끝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포항 하나로마트에 불을 끈 것은 정말 쿠팡이었을까요? 쿠팡은 손님이 떠나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권한을 빼앗고 사람부터 줄이고 준비되지 않은 방식으로 온라인에 뛰어든 내부의 선택이 한 층씩 불을 껐습니다. 하나로마트를 다시 살리려면 점포를 늘리는 것보다 지역을 아는 사람에게 결정권을 돌려주고 농협에서만 살 수 있는 이유부터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동네 하나로마트는 아직 예전처럼 북적이나요? 아니면 계산대와 매대의 불이 하나씩 꺼지고 있나요? 여러분이 직접 본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의미있게 다가오셨다면 포항의 650억 원짜리 하나로마트에서 마지막 계산대가 멈췄습니다. 문을 닫기 전부터 위층은 하나씩 비어갔고 끝까지 불이 켜진 곳은 단 한 층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쿠팡과 새벽 배송이 이 거대한 건물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장이 무너지는 동안 본사가 정한 상품과 물량은 계속 내려왔고 팔리지 않은 재고는 매장에 쌓였습니다. 26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았던 회사의 장부는 불과 몇 년 만에 수백억 원대 적자로 뒤집혔습니다. 대체 이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650억 원짜리 건물에 불을 끈 진짜 원인은 정말 쿠팡이었을까요? 쿠팡은 분명 손님을 빼앗아갔습니다. 새벽이면 채소와 고기가 현관 앞까지 도착했고 동네에는 식자재 마트와 온라인몰이 늘어났어요. 이마트와 홈플러스도 손님이 빠진 점포를 줄였으니 하나로마트 역시 시대의 변화에 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쿠팡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모순이 남아있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드는 동안 매장 안에서는 장사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로마트에는 다른 대형마트가 쉽게 대신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로마트에서 산 것은 가장 싼 물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농협이니까 품질은 믿을 수 있고 이곳에서 쓴 돈이 농민에게도 조금은 돌아갈 거라는 마음으로 장을 봤어요. 명절이 가까워지면 부모님께 보낼 과일을 고르며 가격표보다 상자에 찍힌 농협 마크부터 확인했어요. 그 믿음이 하나로마트가 가진 가장 강한 상품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믿음은 한동안 돈이 됐습니다. 포항 양덕정도 처음부터 실패한 매장은 아니었습니다. 개점 초기에는 흑자를 냈고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줄어도 비어있는 층의 관리비와 전기료, 시설 유지비까지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매출은 한 층으로 줄어드는데 건물은 여전히 6층짜리였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 큰 건물은 성장의 상징입니다. 장사가 꺾인 뒤에는 매달 돈을 먹는 고정비가 됩니다. 포항점은 최근 수년 동안 해마다 25억에서 30억 원의 적자를 냈고 위층부터 판매 공간을 비웠습니다. 손님이 줄어서 층을 닫았고 층을 닫으니 매장을 찾을 이유는 더 줄었어요. 매장을 한 층씩 줄이는 상황은 여러 해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층보다 더 큰 문제는 매장 안에 있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드는 동안 장사를 결정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본격화된 것은 2021년 11월이었습니다.
농협병제지주는 유통계열사 4곳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상품을 한꺼번에 사면 비용을 줄이고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통합 뒤 현장이 쥐고 있던 구매권은 위로 올라갔고 판매 책임은 그대로 아래에 남았습니다. 그 전까지 현장 구매팀은 직접 산지를 돌았습니다. 어느 지역 사과가 올해 더 좋은지, 이번 주 배추는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지, 명절 전까지 어느 농가가 물량을 맞출 수 있는지를 몸으로 확인했습니다. 지역 손님들이 찾는 품종이 달라지면 바로 구성을 바꾸고 가격이 오르면 산지와 다시 협상했습니다.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것만큼 그 지역에서 팔릴 만큼만 들여오는 것도 그들의 일이었어요. 통합 뒤에는 본사가 상품과 물량, 공급 가격을 정했습니다. 매장은 내려온 물건을 정해진 조건에 맞춰 팔아야 했습니다. 손님이 다른 품종을 찾아도 바로 바꾸기 어려웠고 가격이 높아 상품을 내려놓아도 현장에서 곧바로 손댈 수 없었어요. 팔지 못한 책임은 매장에 남았지만 팔리게 만들 권한은 이미 매장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로마트의 핵심 경쟁력이 신선식품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옷이나 가전은 며칠 더 둔다고 곧바로 버릴 물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과와 배추는 하루가 지날수록 값이 떨어져요. 팔리지 않으면 할인하고 그래도 남으면 폐기해야 해요. 공급 조직의 잔고에는 납품 실적이 남았지만 그 물건이 끝내 팔리지 않았을 때의 재고 부담은 판매 현장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뒤집혔습니다. 농협유통은 1995년 이후 26년 동안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합 다음 해인 2022년 183억 원의 순손실을 냈고 2023년에는 손실이 287억 원으로 더 커졌습니다. 26년 동안 이어진 흑자 기록은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뒤가 아니라 내부의 장사 방식을 바꾼 직후 끝났습니다. 같은 시기 책임의 무게는 현장으로 더 크게 쏠렸습니다. 상품과 물량을 정하는 권한은 위로 올라갔지만 팔리지 않은 재고와 인건비, 임차료와 전기료는 판매 현장의 장부에 남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모순을 숫자가 아니라 손님의 얼굴로 먼저 만났습니다. 손님은 왜 가격이 올랐느냐고 물었고 찾던 품종이 없자 상품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본사는 왜 매출이 오르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이에선 정장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진열 위치와 행사 문구, 직원들의 근무표 정도였습니다. 상품이 안 팔리면 입구 쪽으로 옮기고 할인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가격과 물량을 바꿀 수 없다면 마지막에 손댈 수 있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무 시간을 줄이고 계산 인원을 줄이고 오래 일한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을 권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3년 동안 급여가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는 임금 피크제가 제시됐었습니다. 월급은 줄어도 주택대출 이자와 생활비까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직원들은 지금 나가는 편이 나은지, 줄어든 월급으로 몇 년을 더 견디는 편이 나은지 가족과 다시 계산해야 했습니다. 장부에서 시작된 손실이 결국 한 가정의 생활비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줄어든 것은 인건비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사라진 것은 단순한 인원수가 아니라 매장이 오랫동안 쌓아온 장사의 감각이었습니다. 매장에는 사과 상자만 들어봐도 상태를 짐작하고 비가 많이 온 해에는 어느 산지 물건을 조심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한우를 얼마나 들여와야 남기지 않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느 농가에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익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사원번호 하나만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품종별 판매 감각과 농가와의 연락망, 수십 년 동안 쌓인 거래 신뢰가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로마트는 원래 농산물을 잘 아는 사람이 물건을 골라주고 설명해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숙련 직원이 줄고 계약직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장은 상품을 설명하는 곳에서 바코드를 찍는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쿠팡보다 비싸도 하나로마트를 찾던 이유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폐정 뒤인 2026년 공개된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는 현장에 강한 비용 절감을 요구하던 시기에도 조직 위쪽의 자금 관리에는 허점이 남아있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신설법인에 빌려준 145억 원은 연체 상태에 들어갔고 사업비와 포상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감사 결과가 포항점 폐점의 직접 원인은 아니었지만 현장과 조직 위쪽에 적용된 비용 관리의 무게가 얼마나 달랐는지는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현장에서 사람을 줄이는 동안 회사는 매장 밖에서 새로운 출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농협이 가장 자신 있던 물류가 그곳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됐습니다. 농협에는 전국 산지와 수많은 매장이 있었습니다.
농산물을 확보하는 능력만 보면 누구보다 유리해 보였습니다. 농협몰을 키웠고 축산물 전문 온라인몰 라이블리까지 따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농협이 잘하던 물류와 온라인 고객이 원하는 물류는 전혀 달랐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큰 트럭에 수백 박스를 싣고 한 매장에 한꺼번에 내려놓는 방식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고객이 주문한 건 사과 한 봉지, 두부 한 모, 대파 한 단이었어요. 큰 상자를 다시 뜯고 낱개를 골라 담고 주문마다 따로 포장해 각기 다른 집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산지에서 물건을 많이 가져오는 능력과 한 사람의 주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보내는 능력은 같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배송은 더 복잡해졌고 비용도 늘었습니다. 새벽 배송을 기대한 상품이 늦게 도착하거나 과일 하나가 눌려 있으면 다음 주문은 곧바로 다른 앱으로 넘어갔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직원이 다시 설명할 기회라도 있었지만 온라인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마지막 거래가 되기 쉬워요. 가격에서도 밀렸습니다. 농협은 유통 단계를 줄여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같은 한우를 민간 온라인몰보다 비싸게 파는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배너와 광고 문구, 포장 디자인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마지막에 보는 건 결국 결제 버튼 옆에 찍힌 가격이었어요. 온라인에서 받아든 숫자는 더 나빴습니다. 농협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672억 원의 누적 순손실을 냈습니다. 하루 평균 약 6천만 원씩 사라진 셈입니다. 라이블리도 같은 기간 135억 원의 손실을 냈고 결국 2026년 일반 소비자 대상 소매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만든 두 번째 온라인몰이 또 하나의 적자 장부가 된 겁니다. 건물과 조직, 사람과 온라인에서 반복된 실패에는 같은 선택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직이 손님에게 맞춰 바뀐 것이 아니라 손님이 이미 만들어진 방식에 맞춰주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결국 무너진 것은 가격표가 아니라 하나로마트에 갈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지역 농산물을 믿고 사고 상품을 잘 아는 직원에게 묻고 여기서 쓴 돈이 농민에게도 돌아갈 거라는 기대 때문에 하나로마트를 찾았어요. 그러나 지역에 맞는 상품도 설명해줄 사람도 가격의 경쟁력도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 끝에 2025년 11월 30일 포항점은 13년 만에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건물은 6층이었지만 장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 층씩 끝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포항 하나로마트에 불을 끈 것은 정말 쿠팡이었을까요? 쿠팡은 손님이 떠나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권한을 빼앗고 사람부터 줄이고 준비되지 않은 방식으로 온라인에 뛰어든 내부의 선택이 한 층씩 불을 껐습니다. 하나로마트를 다시 살리려면 점포를 늘리는 것보다 지역을 아는 사람에게 결정권을 돌려주고 농협에서만 살 수 있는 이유부터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동네 하나로마트는 아직 예전처럼 북적이나요? 아니면 계산대와 매대의 불이 하나씩 꺼지고 있나요? 여러분이 직접 본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의미있게 다가오셨다면 포항의 650억 원짜리 하나로마트에서 마지막 계산대가 멈췄습니다. 문을 닫기 전부터 위층은 하나씩 비어갔고 끝까지 불이 켜진 곳은 단 한 층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쿠팡과 새벽 배송이 이 거대한 건물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장이 무너지는 동안 본사가 정한 상품과 물량은 계속 내려왔고 팔리지 않은 재고는 매장에 쌓였습니다. 26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았던 회사의 장부는 불과 몇 년 만에 수백억 원대 적자로 뒤집혔습니다. 대체 이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650억 원짜리 건물에 불을 끈 진짜 원인은 정말 쿠팡이었을까요? 쿠팡은 분명 손님을 빼앗아갔습니다. 새벽이면 채소와 고기가 현관 앞까지 도착했고 동네에는 식자재 마트와 온라인몰이 늘어났어요. 이마트와 홈플러스도 손님이 빠진 점포를 줄였으니 하나로마트 역시 시대의 변화에 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쿠팡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모순이 남아있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드는 동안 매장 안에서는 장사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로마트에는 다른 대형마트가 쉽게 대신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로마트에서 산 것은 가장 싼 물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농협이니까 품질은 믿을 수 있고 이곳에서 쓴 돈이 농민에게도 조금은 돌아갈 거라는 마음으로 장을 봤어요. 명절이 가까워지면 부모님께 보낼 과일을 고르며 가격표보다 상자에 찍힌 농협 마크부터 확인했어요. 그 믿음이 하나로마트가 가진 가장 강한 상품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믿음은 한동안 돈이 됐습니다. 포항 양덕정도 처음부터 실패한 매장은 아니었습니다. 개점 초기에는 흑자를 냈고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줄어도 비어있는 층의 관리비와 전기료, 시설 유지비까지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매출은 한 층으로 줄어드는데 건물은 여전히 6층짜리였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 큰 건물은 성장의 상징입니다. 장사가 꺾인 뒤에는 매달 돈을 먹는 고정비가 됩니다. 포항점은 최근 수년 동안 해마다 25억에서 30억 원의 적자를 내고 위층부터 판매 공간을 비웠습니다. 손님이 줄어서 층을 닫았고 층을 닫으니 매장을 찾을 이유는 더 줄었어요. 매장을 한 층씩 줄이는 상황은 여러 해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층보다 더 큰 문제는 매장 안에 있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드는 동안 장사를 결정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본격화된 것은 2021년 11월이었습니다. 농협경제지주는 유통계열사 4곳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상품을 한꺼번에 사면 비용을 줄이고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통합 뒤 현장이 쥐고 있던 구매권은 위로 올라갔고 판매 책임은 그대로 아래에 남았습니다. 그 전까지 현장 구매팀은 직접 산지를 돌았습니다. 어느 지역 사과가 올해 더 좋은지, 이번 주 배추는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지, 명절 전까지 어느 농가가 물량을 맞출 수 있는지를 몸으로 확인했습니다. 지역 손님들이 찾는 품종이 달라지면 바로 구성을 바꾸고 가격이 오르면 산지와 다시 협상했습니다.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것만큼 그 지역에서 팔릴 만큼만 들여오는 것도 그들의 일이었어요. 통합지에는 본사가 상품과 물량, 공급 가격을 정했습니다. 매장은 내려온 물건을 정해진 조건에 맞춰 팔아야 했습니다. 손님이 다른 품종을 찾아도 바로 바꾸기 어려웠고 가격이 높아 상품을 내려놓아도 현장에서 곧바로 손댈 수 없었어요. 팔지 못한 책임은 매장에 남았지만 팔리게 만들 권한은 이미 매장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로마트의 핵심 경쟁력이 신선식품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옷이나 가전은 며칠 더 둔다고 곧바로 버릴 물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과와 배추는 하루가 지날수록 값이 떨어져요. 팔리지 않으면 할인하고 그래도 남으면 폐기해야 해요. 공급 조직의 잔고에는 납품 실적이 남았지만 그 물건이 끝내 팔리지 않았을 때의 재고 부담은 판매 현장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뒤집혔습니다. 농협유통은 1995년 이후 26년 동안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합 다음 해인 2022년 183억 원의 순손실을 냈고 2023년에는 손실이 287억 원으로 더 커졌습니다. 26년 동안 이어진 흑자 기록은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뒤가 아니라 내부의 장사 방식을 바꾼 직후 끝났습니다. 같은 시기 책임의 무게는 현장으로 더 크게 쏠렸습니다. 상품과 물량을 정하는 권한은 위로 올라갔지만 팔리지 않은 재고와 인건비, 임차료와 전기료는 판매 현장의 장부에 남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모순을 숫자가 아니라 손님의 얼굴로 먼저 만났습니다. 손님은 왜 가격이 올랐느냐고 물었고 찾던 품종이 없자 상품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본사는 왜 매출이 오르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이에 정장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진열 위치와 행사 문구, 직원들의 근무표 정도였습니다. 상품이 안 팔리면 입구 쪽으로 옮기고 할인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가격과 물량을 바꿀 수 없다면 마지막에 손댈 수 있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무 시간을 줄이고 계산 인원을 줄이고 오래 일한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을 권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3년 동안 급여가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는 임금 피크제가 제시됐었습니다. 월급은 줄어도 주택대출 이자와 생활비까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직원들은 지금 나가는 편이 나은지 줄어든 월급으로 몇 년을 더 견디는 편이 나은지 가족과 다시 계산해야 했습니다. 장부에서 시작된 손실이 결국 한 가정의 생활비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줄어든 것은 인건비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사라진 것은 단순한 인원수가 아니라 매장이 오랫동안 쌓아온 장사의 감각이었습니다. 매장에는 사과 상자만 들어봐도 상태를 짐작하고 비가 많이 온 해에는 어느 산지 물건을 조심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한우를 얼마나 들여와야 남기지 않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느 농가에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익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사원번호 하나만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품종별 판매 감각과 농가와의 연락망, 수십 년 동안 쌓인 거래 신뢰가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로마트는 원래 농산물을 잘 아는 사람이 물건을 골라주고 설명해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숙련 직원이 줄고 계약직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장은 상품을 설명하는 곳에서 바코드를 찍는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쿠팡보다 비싸도 하나로마트를 찾던 이유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폐정 뒤인 2026년 공개된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는 현장에 강한 비용 절감을 요구하던 시기에도 조직 위쪽의 자금 관리에는 허점이 남아있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신설법인에 빌려준 145억 원은 연체 상태에 들어갔고 사업비와 포상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감사 결과가 포항점 폐점의 직접 원인은 아니었지만 현장과 조직 위쪽에 적용된 비용 관리의 무게가 얼마나 달랐는지는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현장에서 사람을 줄이는 동안 회사는 매장 밖에서 새로운 출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농협이 가장 자신 있던 물류가 그곳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됐습니다. 농협에는 전국 산지와 수많은 매장이 있었습니다. 농산물을 확보하는 능력만 보면 누구보다 유리해 보였습니다. 농협몰을 키웠고 축산물 전문 온라인몰 라이블리까지 따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농협이 잘하던 물류와 온라인 고객이 원하는 물류는 전혀 달랐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큰 트럭에 수백 박스를 싣고 한 매장에 한꺼번에 내려놓는 방식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고객이 주문한 건 사과 한 봉지, 두부 한 모, 대파 한 단이었어요. 큰 상자를 다시 뜯고 낱개를 골라 담고 주문마다 따로 포장해 각기 다른 집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산지에서 물건을 많이 가져오는 능력과 한 사람의 주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보내는 능력은 같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배송은 더 복잡해졌고 비용도 늘었습니다. 새벽 배송을 기대한 상품이 늦게 도착하거나 과일 하나가 눌려 있으면 다음 주문은 곧바로 다른 앱으로 넘어갔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직원이 다시 설명할 기회라도 있었지만 온라인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마지막 거래가 되기 쉬워요. 가격에서도 밀렸습니다. 농협은 유통 단계를 줄여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같은 한우를 민간 온라인몰보다 비싸게 파는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배너와 광고 문구, 포장 디자인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마지막에 보는 건 결국 결제 버튼 옆에 찍힌 가격이었어요. 온라인에서 받아든 숫자는 더 나빴습니다. 농협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672억 원의 누적 순손실을 냈습니다. 하루 평균 약 6천만 원씩 사라진 셈입니다. 라이블리도 같은 기간 135억 원의 손실을 냈고 결국 2026년 일반 소비자 대상 소매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만든 두 번째 온라인몰이 또 하나의 적자 장구가 된 겁니다. 건물과 조직, 사람과 온라인에서 반복된 실패에는 같은 선택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직이 손님에게 맞춰 바뀐 것이 아니라 손님이 이미 만들어진 방식에 맞춰주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결국 무너진 것은 가격표가 아니라 하나로마트에 갈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지역 농산물을 믿고 사고 상품을 잘 아는 직원에게 묻고 여기서 쓴 돈이 농민에게도 돌아갈 거라는 기대 때문에 하나로마트를 찾았어요. 그러나 지역에 맞는 상품도 설명해줄 사람도 가격의 경쟁력도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 끝에 2025년 11월 30일 포항점은 13년 만에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건물은 6층이었지만 장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 층씩 끝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포항 하나로마트에 불을 끈 것은 정말 쿠팡이었을까요? 쿠팡은 손님이 떠나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권한을 빼앗고 사람부터 줄이고 준비되지 않은 방식으로 온라인에 뛰어든 내부의 선택이 한 층씩 불을 껐습니다. 하나로마트를 다시 살리려면 점포를 늘리는 것보다 지역을 아는 사람에게 결정권을 돌려주고 농협에서만 살 수 있는 이유부터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동네 하나로마트는 아직 예전처럼 북적이나요? 아니면 계산대와 매대의 불이 하나씩 꺼지고 있나요? 여러분이 직접 본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의미있게 다가오셨다면 포항의 650억 원짜리 하나로마트에서 마지막 계산대가 멈췄습니다. 문을 닫기 전부터 위층은 하나씩 비어갔고 끝까지 불이 켜진 곳은 단 한 층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쿠팡과 새벽 배송이 이 거대한 건물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장이 무너지는 동안 본사가 정한 상품과 물량은 계속 내려왔고 팔리지 않은 재고는 매장에 쌓였습니다. 26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았던 회사의 장부는 불과 몇 년 만에 수백억 원대 적자로 뒤집혔습니다. 대체 이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650억 원짜리 건물에 불을 끈 진짜 원인은 정말 쿠팡이었을까요? 쿠팡은 분명 손님을 빼앗아갔습니다. 새벽이면 채소와 고기가 현관 앞까지 도착했고 동네에는 식자재 마트와 온라인몰이 늘어났어요. 이마트와 홈플러스도 손님이 빠진 점포를 줄였으니 하나로마트 역시 시대의 변화에 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쿠팡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모순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드는 동안 매장 안에서는 장사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로마트에는 다른 대형마트가 쉽게 대신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로마트에서 산 것은 가장 싼 물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농협이니까 품질은 믿을 수 있고 이곳에서 쓴 돈이 농민에게도 조금은 돌아갈 거라는 마음으로 장을 봤어요. 명절이 가까워지면 부모님께 보낼 과일을 고르며 가격표보다 상자에 찍힌 농협 마크부터 확인했어요. 그 믿음이 하나로마트가 가진 가장 강한 상품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믿음은 한동안 돈이 됐습니다. 포항 양덕정도 처음부터 실패한 매장은 아니었습니다. 개점 초기에는 흑자를 냈고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줄어도 비어있는 층의 관리비와 전기료, 시설 유지비까지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매출은 한 층으로 줄어드는데 건물은 여전히 6층짜리였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 큰 건물은 성장의 상징입니다. 장사가 꺾인 뒤에는 매달 돈을 먹는 고정비가 됩니다. 포항점은 최근 수년 동안 해마다 25억에서 30억 원의 적자를 냈고 위층부터 판매 공간을 비웠습니다. 손님이 줄어서 층을 닫았고 층을 닫으니 매장을 찾을 이유는 더 줄었어요. 매장을 한 층씩 줄이는 상황은 여러 해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층보다 더 큰 문제는 매장 안에 있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드는 동안 장사를 결정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본격화된 것은 2021년 11월이었습니다. 농협경제지주는 유통계열사 4곳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상품을 한꺼번에 사면 비용을 줄이고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통합 뒤 현장이 쥐고 있던 구매권은 위로 올라갔고 판매 책임은 그대로 아래에 남았습니다. 그 전까지 현장 구매팀은 직접 산지를 돌았습니다. 어느 지역 사과가 올해 더 좋은지, 이번 주 배추는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지, 명절 전까지 어느 농가가 물량을 맞출 수 있는지를 몸으로 확인했습니다. 지역 손님들이 찾는 품종이 달라지면 바로 구성을 바꾸고 가격이 오르면 산지와 다시 협상했습니다.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것만큼 그 지역에서 팔릴 만큼만 들여오는 것도 그들의 일이었어요. 통합지에는 본사가 상품과 물량, 공급 가격을 정했습니다. 매장은 내려온 물건을 정해진 조건에 맞춰 팔아야 했습니다. 손님이 다른 품종을 찾아도 바로 바꾸기 어려웠고 가격이 높아 상품을 내려놓아도 현장에서 곧바로 손댈 수 없었어요. 팔지 못한 책임은 매장에 남았지만 팔리게 만들 권한은 이미 매장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로마트의 핵심 경쟁력이 신선식품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옷이나 가전은 며칠 더 둔다고 곧바로 버릴 물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과와 배추는 하루가 지날수록 값이 떨어져요. 팔리지 않으면 할인하고 그래도 남으면 폐기해야 해요. 공급 조직의 잔고에는 납품 실적이 남았지만 그 물건이 끝내 팔리지 않았을 때의 재고 부담은 판매 현장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뒤집혔습니다. 농협유통은 1995년 이후 26년 동안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합 다음 해인 2022년 183억 원의 순손실을 냈고 2023년에는 손실이 287억 원으로 더 커졌습니다. 26년 동안 이어진 흑자 기록은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뒤가 아니라 내부의 장사 방식을 바꾼 직후 끝났습니다. 같은 시기 책임의 무게는 현장으로 더 크게 쏠렸습니다. 상품과 물량을 정하는 권한은 위로 올라갔지만 팔리지 않은 재고와 인건비, 임차료와 전기료는 판매 현장의 장부에 남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모순을 숫자가 아니라 손님의 얼굴로 먼저 만났습니다. 손님은 왜 가격이 올랐느냐고 물었고 찾던 품종이 없자 상품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본사는 왜 매출이 오르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이에 정장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진열 위치와 행사 문구, 직원들의 근무표 정도였습니다. 상품이 안 팔리면 입구 쪽으로 옮기고 할인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가격과 물량을 바꿀 수 없다면 마지막에 손댈 수 있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무 시간을 줄이고 계산 인원을 줄이고 오래 일한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을 권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3년 동안 급여가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는 임금 피크제가 제시됐었습니다. 월급은 줄어도 주택대출 이자와 생활비까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직원들은 지금 나가는 편이 나은지 줄어든 월급으로 몇 년을 더 견디는 편이 나은지 가족과 다시 계산해야 했습니다. 장부에서 시작된 손실이 결국 한 가정의 생활비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줄어든 것은 인건비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사라진 것은 단순한 인원수가 아니라 매장이 오랫동안 쌓아온 장사의 감각이었습니다. 매장에는 사과 상자만 들어봐도 상태를 짐작하고 비가 많이 온 해에는
어느 산지 물건을 조심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한우를 얼마나 들여와야 남기지 않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느 농가에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익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사원번호 하나만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품종별 판매 감각과 농가와의 연락망, 수십 년 동안 쌓인 거래 신뢰가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로마트는 원래 농산물을 잘 아는 사람이 물건을 골라주고 설명해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숙련 직원이 줄고 계약직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장은 상품을 설명하는 곳에서 바코드를 찍는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쿠팡보다 비싸도 하나로마트를 찾던 이유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폐정 뒤인 2026년 공개된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는 현장에 강한 비용 절감을 요구하던 시기에도 조직 위쪽의 자금 관리에는 허점이 남아있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신설법인에 빌려준 145억 원은 연체 상태에 들어갔고 사업비와 포상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감사 결과가 포항점 폐점의 직접 원인은 아니었지만 현장과 조직 위쪽에 적용된 비용 관리의 무게가 얼마나 달랐는지는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현장에서 사람을 줄이는 동안 회사는 매장 밖에서 새로운 출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농협이 가장 자신 있던 물류가 그곳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됐습니다. 농협에는 전국 산지와 수많은 매장이 있었습니다. 농산물을 확보하는 능력만 보면 누구보다 유리해 보였습니다. 농협몰을 키웠고 축산물 전문 온라인몰 라이블리까지 따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농협이 잘하던 물류와 온라인 고객이 원하는 물류는 전혀 달랐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큰 트럭에 수백 박스를 싣고 한 매장에 한꺼번에 내려놓는 방식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고객이 주문한 건 사과 한 봉지, 두부 한 모, 대파 한 단이었어요. 큰 상자를 다시 뜯고 낱개를 골라 담고 주문마다 따로 포장해 각기 다른 집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산지에서 물건을 많이 가져오는 능력과 한 사람의 주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보내는 능력은 같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배송은 더 복잡해졌고 비용도 늘었습니다. 새벽 배송을 기대한 상품이 늦게 도착하거나 과일 하나가 눌려 있으면 다음 주문은 곧바로 다른 앱으로 넘어갔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직원이 다시 설명할 기회라도 있었지만 온라인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마지막 거래가 되기 쉬워요. 가격에서도 밀렸습니다. 농협은 유통 단계를 줄여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같은 한우를 민간 온라인몰보다 비싸게 파는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배너와 광고 문구, 포장 디자인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마지막에 보는 건 결국 결제 버튼 옆에 찍힌 가격이었어요. 온라인에서 받아든 숫자는 더 나빴습니다. 농협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672억 원의 누적 순손실을 냈습니다. 하루 평균 약 6천만 원씩 사라진 셈입니다. 라이블리도 같은 기간 135억 원의 손실을 냈고 결국 2026년 일반 소비자 대상 소매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만든 두 번째 온라인몰이 또 하나의 적자 장부가 된 겁니다. 건물과 조직, 사람과 온라인에서 반복된 실패에는 같은 선택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직이 손님에게 맞춰 바뀐 것이 아니라 손님이 이미 만들어진 방식에 맞춰주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결국 무너진 것은 가격표가 아니라 하나로마트에 갈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지역 농산물을 믿고 사고 상품을 잘 아는 직원에게 묻고 여기서 쓴 돈이 농민에게도 돌아갈 거라는 기대 때문에 하나로마트를 찾았어요. 그러나 지역에 맞는 상품도 설명해줄 사람도 가격의 경쟁력도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 끝에 2025년 11월 30일 포항점은 13년 만에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건물은 6층이었지만 장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 층씩 끝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포항 하나로마트에 불을 끈 것은 정말 쿠팡이었을까요? 쿠팡은 손님이 떠나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권한을 빼앗고 사람부터 줄이고 준비되지 않은 방식으로 온라인에 뛰어든 내부의 선택이 한 층씩 불을 껐습니다. 하나로마트를 다시 살리려면 점포를 늘리는 것보다 지역을 아는 사람에게 결정권을 돌려주고 농협에서만 살 수 있는 이유부터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동네 하나로마트는 아직 예전처럼 북적이나요? 아니면 계산대와 매대의 불이 하나씩 꺼지고 있나요? 여러분이 직접 본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의미있게 다가오셨다면 포항의 650억 원짜리 하나로마트에서 마지막 계산대가 멈췄습니다. 문을 닫기 전부터 위층은 하나씩 비어갔고 끝까지 불이 켜진 곳은 단 한 층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쿠팡과 새벽 배송이 이 거대한 건물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장이 무너지는 동안 본사가 정한 상품과 물량은 계속 내려왔고 팔리지 않은 재고는 매장에 쌓였습니다. 26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았던 회사의 장부는 불과 몇 년 만에 수백억 원대 적자로 뒤집혔습니다. 대체 이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650억 원짜리 건물에 불을 끈 진짜 원인은 정말 쿠팡이었을까요? 쿠팡은 분명 손님을 빼앗아갔습니다. 새벽이면 채소와 고기가 현관 앞까지 도착했고 동네에는 식자재 마트와 온라인몰이 늘어났어요. 이마트와 홈플러스도 손님이 빠진 점포를 줄였으니 하나로마트 역시 시대의 변화에 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쿠팡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모순이 남아있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드는 동안 매장 안에서는 장사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로마트에는 다른 대형마트가 쉽게 대신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로마트에서 산 것은 가장 싼 물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농협이니까 품질은 믿을 수 있고 이곳에서 쓴 돈이 농민에게도 조금은 돌아갈 거라는 마음으로 장을 봤어요. 명절이 가까워지면 부모님께 보낼 과일을 고르며 가격표보다 상자에 찍힌 농협마크부터 확인했어요. 그 믿음이 하나로마트가 가진 가장 강한 상품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믿음은 한동안 돈이 됐습니다. 포항 양덕정도 처음부터 실패한 매장은 아니었습니다. 개점 초기에는 흑자를 냈고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줄어도 비어있는 층의 관리비와 전기료, 시설 유지비까지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매출은 한 층으로 줄어드는데 건물은 여전히 6층짜리였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 큰 건물은 성장의 상징입니다. 장사가 꺾인 뒤에는 매달 돈을 먹는 고정비가 됩니다. 포항점은 최근 수년 동안 해마다 25억에서 30억 원의 적자를 내고 위층부터 판매 공간을 비웠습니다. 손님이 줄어서 층을 닫았고 층을 닫으니 매장을 찾을 이유는 더 줄었어요. 매장을 한 층씩 줄이는 상황은 여러 해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층보다 더 큰 문제는 매장 안에 있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드는 동안 장사를 결정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본격화된 것은 2021년 11월이었습니다. 농협경제지주는 유통계열사 4곳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상품을 한꺼번에 사면 비용을 줄이고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통합 뒤 현장이 쥐고 있던 구매권은 위로 올라갔고 판매 책임은 그대로 아래에 남았습니다. 그 전까지 현장 구매팀은 직접 산지를 돌았습니다. 어느 지역 사과가 올해 더 좋은지, 이번 주 배추는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지, 명절 전까지 어느 농가가 물량을 맞출 수 있는지를 몸으로 확인했습니다. 지역 손님들이 찾는 품종이 달라지면 바로 구성을 바꾸고 가격이 오르면 산지와 다시 협상했습니다.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것만큼 그 지역에서 팔릴 만큼만 들여오는 것도 그들의 일이었어요. 통합지에는 본사가 상품과 물량, 공급 가격을 정했습니다. 매장은 내려온 물건을 정해진 조건에 맞춰 팔아야 했습니다. 손님이 다른 품종을 찾아도 바로 바꾸기 어려웠고 가격이 높아 상품을 내려놓아도 현장에서 곧바로 손댈 수 없었어요. 팔지 못한 책임은 매장에 남았지만 팔리게 만들 권한은 이미 매장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로마트의 핵심 경쟁력이 신선식품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옷이나 가전은 며칠 더 둔다고 곧바로 버릴 물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과와 배추는 하루가 지날수록 값이 떨어져요. 팔리지 않으면 할인하고 그래도 남으면 폐기해야 해요. 공급 조직의 잔고에는 납품 실적이 남았지만 그 물건이 끝내 팔리지 않았을 때의 재고 부담은 판매 현장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뒤집혔습니다. 농협유통은 1995년 이후 26년 동안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합 다음 해인 2022년 183억 원의 순손실을 냈고 2023년에는 손실이 287억 원으로 더 커졌습니다. 26년 동안 이어진 흑자 기록은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뒤가 아니라 내부의 장사 방식을 바꾼 직후 끝났습니다. 같은 시기 책임의 무게는 현장으로 더 크게 쏠렸습니다. 상품과 물량을 정하는 권한은 위로 올라갔지만 팔리지 않은 재고와 인건비, 임차료와 전기료는 판매 현장의 장부에 남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모순을 숫자가 아니라 손님의 얼굴로 먼저 만났습니다. 손님은 왜 가격이 올랐느냐고 물었고 찾던 품종이 없자 상품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본사는 왜 매출이 오르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이에 선 정장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진열 위치와 행사 문구, 직원들의 근무표 정도였습니다. 상품이 안 팔리면 입구 쪽으로 옮기고 할인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가격과 물량을 바꿀 수 없다면 마지막에 손댈 수 있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무 시간을 줄이고 계산 인원을 줄이고 오래 일한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을 권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3년 동안 급여가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는 임금 피크제가 제시됐었습니다. 월급은 줄어도 주택대출 이자와 생활비까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직원들은 지금 나가는 편이 나은지, 줄어든 월급으로 몇 년을 더 견디는 편이 나은지 가족과 다시 계산해야 했습니다. 장부에서 시작된 손실이 결국 한 가정의 생활비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줄어든 것은 인건비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사라진 것은 단순한 인원수가 아니라 매장이 오랫동안 쌓아온 장사의 감각이었습니다. 매장에는 사과 상자만 들어봐도 상태를 짐작하고 비가 많이 온 해에는 어느 산지 물건을 조심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한우를 얼마나 들여와야 남기지 않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느 농가에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익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사원번호 하나만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품종별 판매 감각과 농가와의 연락망, 수십 년 동안 쌓인 거래 신뢰가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로마트는 원래 농산물을 잘 아는 사람이 물건을 골라주고 설명해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숙련 직원이 줄고 계약직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장은 상품을 설명하는 곳에서 바코드를 찍는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쿠팡보다 비싸도 하나로마트를 찾던 이유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폐정 뒤인 2026년 공개된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는 현장에 강한 비용 절감을 요구하던 시기에도 조직 위쪽의 자금 관리에는 허점이 남아있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신설법인에 빌려준 145억 원은 연체 상태에 들어갔고 사업비와 포상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감사 결과가 포항점 폐점의 직접 원인은 아니었지만 현장과 조직 위쪽에 적용된 비용 관리의 무게가 얼마나 달랐는지는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현장에서 사람을 줄이는 동안 회사는 매장 밖에서 새로운 출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농협이 가장 자신 있던 물류가 그곳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됐습니다. 농협에는 전국 산지와 수많은 매장이 있었습니다. 농산물을 확보하는 능력만 보면 누구보다 유리해 보였습니다. 농협몰을 키웠고 축산물 전문 온라인몰 라이블리까지 따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농협이 잘하던 물류와 온라인 고객이 원하는 물류는 전혀 달랐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큰 트럭에 수백 박스를 싣고 한 매장에 한꺼번에 내려놓는 방식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고객이 주문한 건 사과 한 봉지, 두부 한 모, 대파 한 단이었어요. 큰 상자를 다시 뜯고 낱개를 골라 담고 주문마다 따로 포장해 각기 다른 집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산지에서 물건을 많이 가져오는 능력과 한 사람의 주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보내는 능력은 같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배송은 더 복잡해졌고 비용도 늘었습니다. 새벽 배송을 기대한 상품이 늦게 도착하거나 과일 하나가 눌려 있으면 다음 주문은 곧바로 다른 앱으로 넘어갔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직원이 다시 설명할 기회라도 있었지만 온라인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마지막 거래가 되기 쉬워요. 가격에서도 밀렸습니다. 농협은 유통 단계를 줄여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같은 한우를 민간 온라인몰보다 비싸게 파는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배너와 광고 문구, 포장 디자인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마지막에 보는 건 결국 결제 버튼 옆에 찍힌 가격이었어요. 온라인에서 받아든 숫자는 더 나빴습니다. 농협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672억 원의 누적 순손실을 냈습니다. 하루 평균 약 6천만 원씩 사라진 셈입니다. 라이블리도 같은 기간 135억 원의 손실을 냈고 결국 2026년 일반 소비자 대상 소매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만든 두 번째 온라인몰이 또 하나의 적자 장부가 된 겁니다. 건물과 조직, 사람과 온라인에서 반복된 실패에는 같은 선택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직이 손님에게 맞춰 바뀐 것이 아니라 손님이 이미 만들어진 방식에 맞춰주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결국 무너진 것은 가격표가 아니라 하나로마트에 갈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지역 농산물을 믿고 사고 상품을 잘 아는 직원에게 묻고 여기서 쓴 돈이 농민에게도 돌아갈 거라는 기대 때문에 하나로마트를 찾았어요. 그러나 지역에 맞는 상품도 설명해줄 사람도 가격의 경쟁력도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 끝에 2025년 11월 30일 포항점은 13년 만에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건물은 6층이었지만 장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 층씩 끝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포항 하나로마트에 불을 끈 것은 정말 쿠팡이었을까요? 쿠팡은 손님이 떠나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권한을 빼앗고
사람부터 줄이고 준비되지 않은 방식으로 온라인에 뛰어든 내부의 선택이 한층씩 불을 껐습니다. 하나로마트를 다시 살리려면 점포를 늘리는 것보다 지역을 아는 사람에게 결정권을 돌려주고 농협에서만 살 수 있는 이유부터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동네 하나로마트는 아직 예전처럼 북적이나요? 아니면 계산대와 매대의 불이 하나씩 꺼지고 있나요? 여러분이 직접 본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